예, 이제 온 천지에 구석구석 다 봄 기운이 들어차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떻게 봄나들이들 좀 다녀오셨나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봄에는 만물이 노래를 부르고 서로 신나게 기쁨을 서로 소통해야 되는 그런 때인데, 우리 사회는 아직도 그런 소통이라는 말이 아주 정말 아프게 우리를 찔러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채널 이스타키 하석의 단도직입, 오늘 이 소통의 문제를 다시 한번 좀 다른 측면에서 다뤄볼까 합니다. 다른 생명체들과 달리 인간들이 이 복잡한 사회를 만드는데 그 기본적인 도구가 바로 언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언어가 서로 각 구성원들 사이에서 얼마나 원활하게 유통되느냐, 이거에 의해서 행복한 사회가 만들어지기도 하고 절벽 같은 사회가 만들어지기도 하는 건데요. 부모 자식 사이가 됐건 또는 친구간이 됐건 사제간이 됐건 상하급자간이 됐건 간에 어떤 조직이라도 말의 교류가 원활해야 그 사회가 참 사람 숨쉬고 살 수 있는 사회가 된다는 거, 이건 상식 중의 상식이라고 해야 할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이 사회는 왜 이렇게 끝없이 소통이라는 말을 되뇌어야 하는 건지, 왜 그럴까요? 도대체 무엇이 우리 사회에서 이러한 언어의 교류를 끊어버리는 것일까? 이거 참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는 과제지요. 결국 나오는 답은 뭡니까? 우리 사회가 인생 또는 하나의 사회, 그 삶의 모습 전체가 서로가 서로를 도와서 함께 좀 더 나은 삶을 만들고 사회를 만들고 이러겠다는 그런 사회나 인생이 아니고, 이게 그저 오로지 생존 경쟁의 마당, 서로가 서로의 것을 뺏고 빼앗기고 이러한 투쟁으로 이루어진 마당, 이것이 되어버렸기 때문이 아니냐 하는 생각에 당연히 도달하게 됩니다. 그렇게 사회가 서로 이해를 하고 공존 협력하고 이러질 못하고 뺏고 빼앗기고 하고 부딪히고 이러다 보면 당연히 그 속에서 개인과 패거리끼리의 이익, 이것이 강하게 충돌하게 마련이고, 그것을 중재해야 하는 언어는 반드시 서로 간의 이익에 따라서 곧아야 하는 언어가 제멋대로 휘어지고 구부러지고 그러기 때문이지요. 결국 이러한 상황이 그럼 바뀌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구성원 전체가 아주 훌륭한 인격적 진화를 이루어서, 그래서 이러한 굽어지는 언어들을 다시 펼 수 있고, 이러한 뺏고 뺏기는 투쟁의 마당을 협력의 마당으로 바꿀 수 있고, 이런 변화가, 인격적 변화가 일어나야 하는 건데, 과연 그렇게 될 수 있겠느냐? 이 세상이라는 게 그렇게 될 수 있겠느냐? 참 모순되게도 인간들은 이렇게 서로 고통스러운 사회를 서로가 만들어가면서, 사실 인간을 가장 고통스럽게 하는 존재는 인간 그 자신들이지요. 그렇게 하면서 그 속에서 인간들은 또 무엇을 외치게 되나요? 그 속에서 우리 사이끼리 평안하자, 안녕하자, 이런 되지 않는 목표를 염원하는 이런 염치 없는 존재들, 이게 어쩌면 우리 사회 인간들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떡할 거냐? 이거 고쳐지지도 않고 전체적으로 그렇게 인격이 급격하게 향상될 것도 아니고, 그럼 어떡할 거냐? 결국 도달하게 되는 답은 하나뿐입니다.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부분적으로라도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성공 사례를 꾸준히 누적시키면서 이러한 우리의 경험을 계속적으로 확장시켜 나가려는 끈기를 가질 것, 그것밖에는 우리가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에 도달하게 되지요. 대통령 당선인하고 경제 6단체장이 만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무척 서로 만나고 싶었었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그런 모임인 것은 분명했습니다. 그럴 것 같은데 아직 그 속에 중요한 무언가가 빠져 있다는 느낌을 어쩔 수가 없는 게 솔직한 심정입니다. 대개 사회적으로 소통을 해야 된다, 이 부분 우리 소통하지 않으면 안 된다, 권력자와 피지배 권력 이들 간의 소통이 있어야 된다, 이 조직과 이 조직 간의 소통이 있어야 된다, 이러한 과제가 되는, 그런 과제로 등장하는 소통의 과제들을 보면, 그렇게 해서 대화를 만드는 데에 그 대화의 내용에 초점이 있다기보다는 그러한 대화의 형식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 같다
한동안 TV에서 그 집담회, 좌담회, 토론회 이런 것들이 참 유행했죠. 그거를 중재하는 걸로 유명했던 지금은 이제 방송국 사장까지 하고 이제 물러나 앉은 사람입니다만은 이 양반이 토론을 진행하는 과정 이렇게 지켜보면 뭡니까 결국 각자 서로 다른 얘기 각자 다 쏟아내게 해놓고 그리고 진행자가 맨 나중에 하는 말은 하나였습니다. 이렇게 서로 입장차가 있다라는 것을 서로 확인했다는 거. 이것만으로도 오늘 이 토론의 결실은 충분했다고 봅니다. 정말 그럴까요? 그렇게 서로 입장차 다른 거 그렇게 모여 앉아서 확인해야만 됩니까? 그 확인해서 뭐에다 쓰는데요? 그와 같이 우리는 그러한 소통이 필요한 주제들에 대해서 본질, 내용을 어떻게 합치시킬 것이냐, 소통시킬 것이냐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이렇게 서로 모여 앉아서 대화했어. 이런 형식에 늘 중점을 두어 왔지요. 그것이 마치 관행처럼 이 사회에서는 굳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의 실적이 돼버렸고, 이번 경제 6단체장과 대통령 당선인의 만남이 또 그렇게 똑같이 보였다는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이러한 형식주의가 계속되다가 보니까 우리들 사회 속에서는 무슨 얘기가 많이 나옵니까? 야, 계급장 띄고 붙자, 이제. 말하자면, 상대적으로 우월한 권력과 상대적으로 열등한 권력, 그 사이의 대화로서는 이게 소통이 안 되니까, 그거를 넘어서는 어떤 장을 만들어 보자. 그런 얘기들이 사회에 유행하지요. 계급장 떼고 붙자. 그런데 그래서 여태까지 우리 독자들 중에 계급장 떼고 붙은 그런 대화들을 통해서 정말로 얻고 싶었던 그런 소통의 결과가 얻어지는 사례들을 얼마나 확인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별 신통한 결과가 나오지 않지요. 왜 그러냐? 결국 문제는 소통하기를 원하는 서로의 관계 속에서 이 대화를 하고 소통하기 위해서 만나기 전에 우리는 이 둘이 소통되지 못하는 이 간극, 이것을 반드시 해소해야 하고 그리고 못할지라도 최소한 간격이라도 좁혀야 한다라는 간절한 필요가 먼저 존재했어야 하는 거죠. 인간은 필요에 따라서 움직이는 존재입니다. 그러한 간절한 필요가 없는 상태에서 만나봤자 그것은 형식적인 쌍방의 다름을 확인하는 결과가 되고 말죠. 계급장이 띄워졌건 말았건. 요약해서 말하자면 난 너하고 서로 입장이 다른데 그래도 난 너하고 꼭 같이 살고 싶어 라는 간절함이 서로에게 먼저 있어야 하고 그것이 확인된 상태에서 만나야만 그 다음에 진짜로 소통하는 그런 기회도 만들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만일 그런 것 없이 그냥 그래도 야 형식적으로 남들이 보기에도 그러니까 그래서 만나서 우리도 대화는 했어요 라는 형식을 갖추자. 이래서 만난다면 그거는 결국 그 만남의 끝에 서로의 입장을 강화하는 그리고 나중에 밖에다 대고 서로의 입장만이 옳았다는 얘기를 강변하는 그런 형식적 기회로 변질되는 것밖에 뭐가 있겠습니까? 이게 바로 세상에 존재하는 모두 불통하는 대화들의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새 정부에게 부탁을 합니다. 새 정부가 출범한다면 그러한 대화와 소통의 기술부터 우선 원천적으로 다시 점검을 좀 해라. 우선 대화의 자리를 만드는데 급급하지 말고 대화의 자리를 만들기 전에 쌍방이 함께 추구해야 되는 합의할 수 있는 잠정적인 목표를 먼저 형성하기 위해서 그러한 필요를 먼저 만들어내는 작업을 사전적으로 충분히 밑바탕에서 해두라 그런 얘기입니다. 사전적인 의사교류를 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합의점을 서로 합의해야 할 지점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공론화시켜서 거기서 나머지 노력을 한다면 효율이 훨씬 높아지겠죠. 이 속에서 둘의 이러한 교류를 가능하게 하는 가장 원천적인 힘이 뭐냐? 이것을 추동해낼 수 있는 힘이 뭐냐? 그건 정말로 듣고 싶어서 듣고 정말로 말하고 싶어서 말한다라는 간절함, 진실성에 대한 간절함. 그것이 감동을 만들어내게 될 것이고 서로 간에 감동이 교류될 때 비로소 소통이라는 게 성립한다라는 것. 이것을 깨달아라 하는 겁니다. 우리들이 세상에 힘 있는 사람들 이따금 만날 때마다 느끼는 거 있죠. 좀 한번 말씀 듣고 싶어서 좀 뵙고자 했습니다. 얘기하는 동안에 상대방 눈빛 보고 말하는 거 보면 알죠.
이쪽에서 말하는 동안에 딴 생각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잘 들었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동이 없어요. 1시간, 2시간 얘기를 해봤자 그 사이에 서로 교류된 감동이 아무것도 없다면 거기에서 어떻게 소통이 성립하겠습니까? 부모와 자식 간의 대립이 있을 수 있지요. 그러나 부모와 자식만큼 서로 떨어지기 힘든 관계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 둘 사이에서는 정말로 감동에 의한 언어의 교류가 가능하지요. 그것이 뒷받침이 되면 부모와 자식은 아무리 한때 서로 의견이 일치하지 못했더라도 또 소통하고 합해질 수 있는 거죠. 친구 사이라는 것도 그렇고. 우리는 그런 소통의 기본, 이걸 알아야 합니다. 감동을 만들어내야 한다는 거죠. 감동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준비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결국 상대를 감동시키고야 말겠다는 진지한 노력이 뒷받침되지 않은 자신의 계산만 미리 준비하고 그거를 상대에게 관찰하고 설득해야 되겠다. 이것만이 준비된 그러한 언어를 가지고서는 아무리 긴 시간과 횟수를 반복한다고 해도 서로 간의 피로감과 괴리감을 증폭시킬 뿐이겠지요. 아무리 대화를 하려고 해도 감동을 주려고 해도 안 되는 영역이 있는 겁니다. 그럴 때에는 진지한 정말로 긴 시간을 가지고라도 상대를 감동시키고자 하는 그러한 능력이 있는 리더들이라면 긴 시간을 가지고 상대방의 나의 시련을 보고 감동할 수 있도록 상대방에게 시간을 주고 기다릴 줄 아는 그런 슬기, 그것까지 발휘해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소통의 기술이고 감동을 전달하는 기술이라고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어느 정부에서도 하지 못했던 그러한 기술, 거기에서 멸사봉공의 리더십과 살신 애국의 리더십의 완성이 비로소 만들어질 가능성을 보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